우리 코칭적으로 성장시켜서 오셨거든요. 이분들에게 또 감사의 박수를. 오늘은 국제코치연합에서 또 한국평생교육원에서 이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에 뭐 1인자, 2인자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1인자에 속하실 정도의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요. 오늘 진행하는 시간은 너무 짧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아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구기모 이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특별히 골드 회원의 제도들이 이제 새롭게 도입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 강의를 골드 회원들에게는 거의 오픈해주는 시간들로 또 한번 구성 좀 해달라고 해서 2번이나 제가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평일하고 주말 과정이 있으니까 하루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평일이나 주말 선택해서 듣는 이런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안 되시면 낮에는 평일에는 반, 토요일 반 이렇게라도 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강의 준비 위해서 한 2주 전부터 고민하고 코치들에게 더 좋은 게 어떤 걸까 하면서 이제 저도 또 말씀을 드리고 해서 너무 좋은 걸 거예요. 기대 많이 하시고 들으셔도 되고요. 이 강의를 위해 애써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구기모 이사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6시간씩 2번 준비했고 그게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6시간 동일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 또 토요일날 10시부터 5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시간 반 정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 1시간 반 동안 나오는 내용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 외에 이제 다른 내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또 그 시간 날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서 좋은 거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에버노트입니다. 에버노트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쓰세요 혹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에버노트 난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이지. 네, 알겠습니다. 쓰고 계시죠? 네. 혹시 프리미엄으로 쓰시나요? 아, 네. 혹시 쓰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는데 쓰진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컴퓨터에서 에버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가장 좋은데요. 그러면 1시간 반으로 부족하고 한 4시간 정도, 5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못 가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실습은 제가 좀 배제하고 제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나갈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거 들으시고 바로 사용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필요성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재미도 또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사용하시다가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릴 거고 근데 그렇게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 네. 그거는 써보지도 않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안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좀 다를 수 있고요. 네. 10년 전 사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안서를 보냈더니 교육 담당자가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 같냐고. 네. 그래서 제가 200일을 금주한 적이 있습니다. 갈번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머신러닝, 요새 딥러닝, 알파고 때문에 아마 그런 용어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관련 영상인데 예전에 그 휴게소 가면은 이렇게 그 조그 셔틀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 셔틀 이렇게 돌려서 벽돌 깨기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벽돌 깨기 게임. 네. 그 벽돌 깨기 게임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무리 실력이 붙어도 사실은 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거를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자, 네. 이 벽돌 깨기 게임을 이제 컴퓨터한테 그거를 가르치는 거 이제 이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죠. 그 학습을 시킨 기계가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없는 영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잘 읽어보시면 되고. 네. 자, 10분을 이제 얘가 혼자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분 됐습니다. 저희랑 똑같죠? 계속 죽어요. 네. 포인트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 10분 정도 학습해서는 이 게임을 깨기가 어려운 형태죠. 자, 그리고 이제 120분이니까 이제 2시간. 2시간 동안 기기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 한 번도 안 빠뜨립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게임을 가르치는 거는 얘가 여기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얘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벽돌을 깨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만 알려줄 거예요. 자, 240분이 지나면 얘가 또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랑 좀 다릅니다. 2시간짜리랑 달라요. 네. 잘 보세요. 자, 이거 올리죠, 뭐 이렇게. 예. 초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기기가 학습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이제 도구의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고, 사실은 에버노트를 잘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실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사용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의 변화. 여기 오실 때 말 타고 오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다 자동차 타고 오셨죠? 이런 차는 아니겠지만. 네. 자, 여기 만약에 말을 타고 왔다면 어떨까요? 말 타고 오셨으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도로를 못 다닐 거예요, 말 타고는.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에는 반대의 상황이었죠. 사실 그때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때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지금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연구하고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포드죠. 포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 손가락질을 했냐면, 말보다 자동차가 훨씬 비싸고, 지금은 말이 더 비싼 거 아시죠? 말 있으면 부자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취미가 성나라 그러면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분이랑은. 아무튼 말보다 느리고 자동차가, 그리고 비싸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리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1-20년 후에는 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동차로 완전히 바뀐 거죠, 세상은. 그게 도구의 변화입니다. 그거 외에도 엄청난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도구들이 막 변하긴 했는데, 초창기의 도구는 사실은 무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구를 가장 좋은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권력자였잖아요. 그죠? 권력자.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당연히 이게 이기죠.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칼을 잡은 사람이 뭐 피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바로 옆에 있는 거 말고 좀 떨어져서 싸운다고 치면 사실은 총이 이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칼을 든 어른과 총을 든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이가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한 2살짜리 아이예요. 그러면 칼을 든 어른이 이기겠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도구가 좋은 사람이 이기는데요, 그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면 못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태블릿이죠. 이것도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도구. 휴대폰. 또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 그리고요? 다 그건 하드웨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들도 있는데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 중에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있다 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에버노트였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버노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에버노트 안에는 책이 1300권이 들어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업무도 굉장히 월등하게 올려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또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작을 안 했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에버노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에버노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메모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사실 에버노트 메모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책에서 본 건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이 자기 집 전화번호를 못 외웠대요. 근데 왜 못 외웠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집 전화번호 어디 적혀있냐면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은 겁니다. 메모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다른 의미를 보면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이름 메모하고 안 다니시잖아요. 안 잊어먹잖아요. 메모할 필요 없는 거죠. 이름 쓰시는 거는 누가 가져갈까봐 쓰시는 거지 기억이 안 나서 이름을 써놓으시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는 기억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력 관련된 시트인데 한번 나중에 저희 그 국제코치연합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교환 영상 무한 반복해서 1년 동안 들으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교환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메모를 했는데 아날로그로 메모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분실, 그리고 보관, 검색은 사실 꿈도 못 꾸죠. 12년 전 오늘 무슨 일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무슨 사진 찍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굴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검색 안 되죠. 그리고 6년 전에 메모한 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면 그 자체도 공유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아날로그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꼽은 게 바로 에버노트였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디바이스에 사용이 가능해요. 모든 디바이스라는 건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다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체계로 분류를 해보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휴대폰, 안드로이드 계열, 그리고 iOS, 아이폰, 그리고 심지어는 블랙베리랑 윈도우폰에서도 에버노트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데이터를 보관해 놨는데 아이폰을 쓰다가 안드로이드로 갈아탔어요. 데이터가 따라옵니다. 데이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너무 쉬운 이야기였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그래서 여기 자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저장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클라우드는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는. 근데 진짜 구름 속에 숨겨놓지는 않았을 거고 서버겠죠, 서버.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 혹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했던 클라우드 중에 하나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컴퓨터에 저장되나요?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나요? 저장되지 않죠? 그럼 어디 저장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한 메일을 쓰면 그 다음이라는 회사의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서버에. 그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들어가도 동일한 이메일이 보이고 PC방 가서 들어가도 동일한 게 보이잖아요. 그게 클라우드예요. 웹하드도 클라우드죠. 웹하드.
근데 예전의 클라우드와 지금의 클라우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죠. 스트리밍. 그러니까 예전에 클라우드에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럼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받아서 아니면 아이디 알려주고 너 가서 다운받아 그러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영상을 그냥 봅니다. 그냥 클라우드 속에서 스트리밍해서 보는 거죠. 다운로드가 아니고 스트리밍 하는 거예요. 스트리밍. 그 차이가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검색. 예. 오늘 나오는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색입니다. 검색. 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검색이에요. 스마트 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 기반으로 설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색 기반. 예. 폴더 한 200-300개 쓰시나요? 폴더를 왜 쓰세요? 컴퓨터에 폴더 만드시잖아요. 그죠? 왜 만들까요? 네, 정리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폴더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바탕화면에 더 이상 폴더를 만들 수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폴더 안에다 폴더를 막 집어넣기 시작하죠. 안 보이게 하려고. 그건 정리한 게 아니죠. 누가 집에 놀러 왔는데 거실에 있는 옷을 이렇게 한 움큼 들어서 침대에다 넣고 이불 덮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서랍장을 수백 개 만들어 놓은 뭐예요? 그 속에 무슨 옷이 들어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의 가장 장점은 검색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검색하면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 기반으로 데이터를 디자인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툴이 바로 에버노트라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할 때 검색하면 다 툭툭 튀어나와요. 네. 11년 전에 무슨 일 했니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16년 전에 무슨 사진 찍었니 검색하면 나온다고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불필요한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워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일종의 스마트 워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만 원은 제가 지금까지 제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가격입니다. 400만 원씩 설치해봤어요, 제가. 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설치해봤는데 하나만 소개해달라고 하면 저는 에버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쓰실만 하겠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영상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apture all your experiences and access them from anywhere. Type a note, store documents, record audio, capture a photograph, or any other moment you want to remember. Evernote saves and synchronizes your digital life across all your devices. No matter where you are, Evernote is with you. Use it to stay more organized. Plan your next trip. Design and manage a project. Clear your paper clutter. Capture a moment and always find what you need. Life is full of experiences, and Evernote helps you capture, manage, and remember them all. 자, 이해 다 하신 거죠? 네. 제가 90분 동안 할 얘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셨어요? 뷰? 보셨죠? 찾았죠, 얘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사진 속에 있는 글씨를 검색했잖아요. 우리가 사진 찍었는데 사진 속에 있는 글씨를 검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신기하세요? 저는 엄청 신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버노트에는 파일도 첨부할 수 있어요. 파일. 예를 들면 엑셀 시트 속에 있는 텍스트도 검색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 집어넣으면 검색하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근데 왜 안 쓰고 계십니까? 쓰셔야죠. 네. 네. 자, 만든 사람입니다. 네. 저랑 동갑인데 훨씬 나이 많아 보이죠? 네. 미국 나이니까 저보다 한 살 형일 수도 있고. 네. 자, 에버노트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내를 선사하는 것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뇌라는 거는 아까 처음 초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기억을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뇌를 쓰다 보면은 저도 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뭔가 생각을 하는 뇌가 있고 기억을 하는 뇌가 있는데 기억을 계속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뇌를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순간이 오면.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지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사실 멀티라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는. 그런데 생각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일에 성과를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업의 임원분들은 비서가 다 있는 거죠. 비서가 뭐 해줘요? 스케줄 관리해주고 이런 거 다 기억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뭐 해요? 그분들은 더 중요한 뭐 스케줄링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돈이 되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더 창의적이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비서를 두세 명씩 부리려면 돈이 들잖아요. 평생 비서를 쓸 수 없으니까 디지털 비서를 쓰자는 겁니다. 이걸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쓰셔야지. 네. 자, 에버노트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한두 가지를 빼먹고 들으시면 혼란이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졸리시면 엉덩이를 5cm 정도 의자에서 뛰시면 잠이 절대로 안 옵니다. 네. 아니면 저를 여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저 같은 사람 만날까 깜짝 놀라거든요. 네. 아무튼 evernote.com 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에버노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이 안 닫히거든요. 컴퓨터에서 에버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긴 하지만 PC에서 컴퓨터에서도 에버노트를 쓰게 되실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웹 버전과 프로그램 그러니까 설치해서 쓰는 버전이 있어요. 웹 설치. 웹은 뭐냐면 에버노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메일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접속해서 쓰시죠. 네. 근데 아웃룩 써보셨나요? 아웃룩은 설치해서 쓰거든요. 이메일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거예요. 설치.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엑셀 이거 설치해서 쓰시죠? 네. 그러니까 설치 버전이 있고 접속 웹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웹 버전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안 잡아먹겠죠. 대신 속도가 느릴 겁니다. 설치 버전은 하드디스크 용량을 잡아먹는 대신 속도가 빠르겠죠. 그 차이예요. 네.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에버노트 쓰실 거면 설치해서 쓰는 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노트북은 컴퓨터에는 설치하시고 외부에 나가서 급하게 에버노트 사용할 때는 접속해서 쓰시면 되겠죠. 두 개 다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홈페이지 가셔서 홈페이지 계속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랑 그림 다르다고 이렇게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가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컴퓨터에 설치도 했고 그 다음에 로그인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스마트폰에 똑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다. 네. 어느 디바이스나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동일한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버노트는 컴퓨터에서도 쓰고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쓸 수 없으면 에버노트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할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외부에서 사진이라든가 급하게 뭔가 타이핑을 치다든가 이럴 때는 스마트폰 쓰시고 오피스에서 좀 집중해서 일을 하실 때는 컴퓨터에서 쓰시면 되죠. 어차피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네, 하나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화면과 PC에서 보는 화면이 좀 다르지만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가 됩니다. 동일한 데이터. 그걸 동기화라고 해요. 동기화. 예. 안드로이드도 되고 아이폰도 되기 때문에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에버노트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마 2014년, 15년 이후에 스마트폰 사신 분들은 설치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설치라고 안 나오고 열기 업데이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나 안 깔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뭔가 하고 스마트폰에 설치했는데 설치 완료가 되면 뭘 하셔야 돼요? 열기하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뭘 입력하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처음에 회원가입 했던. 근데 다른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기화가 안 돼요. 동기화가 안 됩니다. 하나는 한메일로 가입하고 하나는 네이버로 가입하면 둘이 동기화가 다른 계정이 된다고. 다른 계정. 아셨죠? 분명히 아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왜 나는 다르게 보이냐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이 계십니다. 진짜 많이 계세요. 다 찍혔어요 지금.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자, 공짜인 줄 알았던 에버노트가 사실은 돈이 들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처음엔 공짜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 그래서 60MB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60MB가 넘어가면 이제 돈을 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GB를 쓸 수 있는 게 3만원이고 10GB 쓸 수 있는 게 55,000원입니다. 저는 뭘 쓰고 있을까요? 55,000원짜리 쓰고 있겠죠. 제가 예전에 카드 결제를 하다가 잘못 눌러가고 6년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사실은 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 엄모 씨라고 있는데 아무튼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프리미엄을 쓰고 있는데 55,000원이 이제 환율 때문에 5만원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누기 12 하면 한 4,000원 정도 하잖아요. 차 한 잔 값도 안, 사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남성분들한테는 커피 20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4,000원 투자해서 뭔가 내 능률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훨씬 넘친다고 생각해요.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걸 써야 쓰게 됩니다. 이거 안 써요. 공짜니까. 돈을 여기도 다 돈 내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골드회원 되시면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교육 몰입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2만원짜리, 만원짜리 강의 듣다가 막 150만원 3시간에 30만원짜리 강의 들어봤거든요. 아무도 안 자요. 쉬는 시간을 주니까 막 화를 내요. 왜 쉬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리고 가장 큰, 이게 그럼 업로드 용량이 그럼 60메가 넘으면 어떻게 쓰냐 그러는데,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양에서, 한 달이 지나가면 60메가를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료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60메가 쓰고 또 60메가 썼는데 그럼 그 쌓아놓는 데이터들 어떻게 될까요? 걔는 상관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새롭게 올리는 게 60메가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60메가 올렸는데 다 써갖고 불필요한 걸 지워야겠다. 지워도 소용없어요. 업로드 기준입니다. 동기화 기준이에요. 지워도 소용없어요. 한번 올라가면 끝이에요. 네.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에버노트의 새로운 용어는 아니지만 용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노트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에버노트 최소 단위를 이 노트라고 합니다. 노트. 그럼 노트 하나는 뭘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책에다 여러분들 뭐 쓰세요? 글, 그죠? 그림,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림도 그리고 뭐 사진도 붙일 수 있고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뭐 찢을 수도 있고, 그죠? 낙서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한 권을 뭐라고 하죠? 북이라고 그러잖아요. 북. 그래서 노트북. 그래서 에버노트 최소 단위가 노트고요. 폴더처럼 하나로 묶어 놓으면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묶고 싶어요. 그러면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 근데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잘 분류해 놓지 않아도요.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고정관념이에요. 나눠 넣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검색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데이터들을. 예. 분류하지 마시고 검색. 예. 집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집은 정리하셔야 되니까. 예. 검색이 안 되면. 예. 그리고 데이터를 서버와 주고받는 행위를 동기화라고 해요. 자동으로 되는데 동기화되는 것들을 기다리지 않으면 데이터가 중간에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버노트에서 동기화할 때 뭐가 뺑글뺑글 돌아가요. 돌고 있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못 기다려요. 예.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순간적으로.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버노트랑 사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에버노트랑 그런 분들이. 그 업무씨도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태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버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태그. 요새 해시태그라는 말 많이 쓰죠.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에버노트의 컴퓨터 버전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가요? 복잡해 보이시나요 혹시? 알겠습니다. 예. 전혀 안 드셨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닭을 먹고 와갖고. 네. 네. 여기가 노트북이, 네, 노트북이고 스택이 있고 이 노트북 안에 어떤 노트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노트북을 하나 누르면 그 노트북 속에 있는 노트가 나옵니다.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하면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노트가 있고 이 제목이 있고 태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검색창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니까. 네. 끝입니다. 이거 동기화 끝. 쉽죠? 네. 한 이틀 써보시면 굉장히 쉬운데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낯선 화면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태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이메일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메일 편지함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폴더처럼. 그래서 처음에 인박스라고 그러죠. 받은 편지함에 이메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쌓였다고 볼게요. 여기 쌓였는데 그 이메일이 업무에 관련된 메일이에요. 그러면 업무라는 편지함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받은 편지함에서 그 이메일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그게 폴더 구조예요. 그리고 태그 구조는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네. 주소록 여러분들 쓰시나요? 스마트폰 주소록? 그룹 해놓으셨어요 혹시? 그룹 안 하고 그냥 쓰시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네요. 네. 엄청 덥고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시는 건 좋아하시는데 이게 답변하시는 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주소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동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소록은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잖아요. 네. 그게 태그랑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나요, 혹시? 네.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라벨지를 옆에다 붙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2개 붙일 수도 있고 3개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안 붙일 수도 있고. 그게 태그의 구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실까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시태그라는 단어 익숙하신가요? 소셜미디어 등지에서 이렇게 샵에 단어를 더하면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힘까지 발휘하는 해시태그. 오늘 뉴스지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소셜 네트워크 세상엔 전 지구적 프로젝트가 숨어 있습니다.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라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단계의 순서가 안내되어 있죠. 1단계는 쓰레기를 발견한다. 2단계, SNS를 이용해 쓰레기를 찍는다. 3단계, 리터라티라는 해시태그를 단다. 마지막 4단계, 쓰레기를 치운다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전 세계인이 힘을 합쳐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쁘고 멋진 사진이 넘쳐나는 소셜 네트워크. 그런데 쓰레기 사진을 올리자는 이 프로젝트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발견한 쓰레기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프로젝트 3단계 순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 해시태그 덕분이죠. 해시태그는 우리에겐 샵, 우물정자로 익숙한 이 기호 뒤에 주제어를 함께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해시태그를 사용해 게재한 단어는 이렇게 클릭만 하면 역시 같은 단어를 해시태그로 사용한 전 세계의 게시물을 한데 모아볼 수 있죠.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는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시태그로 쓴 리터라티를 클릭하면 나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어떤 쓰레기를 발견했고 또 치웠는지 즉시 알 수 있죠.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해시태그 덕분에 사람들은 신선한 자극을 받습니다. 헤어태그 프로젝트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한 이 프로젝트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은 태국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선물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써있는 태그를 사진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이름들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완성시킵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은 머리 모양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항암 환자의 모습 또한 달리 보이게 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머리카락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한 달 만에 600kg의 머리카락이 기부되었고 이 머리카락은 3,000개의 가발로 만들어져 여성 항암 환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한데 모으는 기능에서 출발한 해시태그는 이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해시태그는 무엇일까요? 9억 번 이상 언급된 최다 해시태그는 바로 러브,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해시태그는 무엇인가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의 해시태그는 무엇입니까? 네. 아, 네. 또 뭐 맞습니다. 네. 에버노트. 스마트 에버노트. 네. 에버노트.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태그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사실 에버노트의 태그랑은 다른 건데 또 이것도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 결국에는 이 해시태그라는 거는 관심 분야로 얘는 이제 표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SNS를 처음 할 때 국내에서 이제 싸이월드가 먼저 유행했었잖아요. 싸이월드도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방화된 플랫폼으로 이제 플랫폼을 옮겨오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근데 그거는 그 네트워크가 기반이 된 SNS 채널들이었어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관계 그러다가 20대들 10대 20대가 그거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왜 떠났냐? 첫 번째는 피로도 때문에 피로도 소셜 피로도 광고 보고 싶지 않은 글 보고 싶지 않은 사진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뭘까요? 네? 30대 초반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장님이 친구처럼 그러는 겁니다. 바로 나가요. 폐쇄입니다. 폐쇄. 10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엄마나 아버지가
친구 요청하는 거예요. 친구 요청 혹시 하셨나요?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네. 다 떠납니다. 왜 떠나게 하세요, 자꾸? 떠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올로 가요. 다 약간은 폐쇄적인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이런 데도 가죠. 예? 근데 가면서 또 뭐가 재밌는 게 생겼냐면 이 해시태그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에버노트의 데이터 정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막 정리했는데 태그로 검색을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데이터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고 내가 갖고 있었지만 새롭게 편집된 콘텐츠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에버노트의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간증하는 거 아니고 네, 그런 경험을 하면 진짜 에버노트 쓰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정보들을 수집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뭐 구글 알림이라든가 RSS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는 그 6시간 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정보를 찾아가지 말고 어떻게 한다? 찾아오게. 예. 가만히 있으면 옵니다. 예. 왜 가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게 뭐라고 했죠? 스마트 워크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 거고, 걔를 이제 에버노트로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배우고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요게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요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석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에버노트로 수집을 합니다. 그러고선 정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네. 정리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왜? 정리해도 나중에 뭐라고요? 못 찾는다는 거죠. 네. 대신 이 안에 여러 가지 태그들을 난 입력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도 검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별, 근데 이렇게도 겹치게 되죠. 또 검색이. 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폴더로 구조를 나눠놓으면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태그의 디자인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 태그에 다는 키워드들이 계속 확장이 돼 나갑니다. 예. 그거를 TV에서 예전에 김정은 교수가 메타 언어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경험하면 정말 에버노트가 더 재밌어져요. 근데 처음에 사용했던 태그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버노트의 노트를 이제 노트북 다 구분하시죠? 노트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회의록을 제가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제목에다가는 매달 며칠 회의록 적어놨겠죠, 그죠? 응? 그렇겠죠? 그리고 태그에다가 또 회의라고 달아놔요. 회의라고. 그런데 거래처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태그에다가 거래처라고도 적어놓겠죠. 거래처 이름도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름까지 다 적어놓을 겁니다. 태그에다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서 한 2, 3년이 지났는데 그 거래처에 있던 한 분이 뭐 사업을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데이터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회의록이 탁 튀어나오겠죠. 만약에 그 회의록에 그 사람 이름을 안 적어놨으면 회의라는 단어로만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입력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입력만 많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아놨죠.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이 할 때 이제 강의 이렇게 요청 전화가 오잖아요. 이메일도 오고 그러면 그거를 다 메모했다가 에버노트에 다 저장해요. 그래서 강의안부터 해서 강의장 약도 담당자 성향 그 사람 말투까지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태그에다가 뭘 달았냐면 미입금이라고 달아놔요. 미입금. 일단 안 받은 거죠. 안 받고 시작하잖아요. 강의를. 나중에 월말 되면은 검색창에다가 미입금이라고 치면 돈 안 주는 업체가 쫙 나옵니다. 지금 검색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도 나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네, 나옵니다. 나오고 있어요. 회사 이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참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그를 입력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쓰는 거잖아요. 입력하는 거. 에버노트에 뭔가를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입력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예, 왜냐 하나는 돈을 내야만 쓸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뭔가 세일즈하는 것 같아서 이 영상 제가 패스하고 이거 또 영어로 나오고 한글로 나온 영상이 없어요. 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노트를 만들고 노트 속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워드나 한글 파일 열고 그냥 입력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입력하다가 사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글 파일에다가 사진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첨부하죠. 똑같아요. 여기 첨부하면 됩니다. 여기 어디 버튼 있을 거예요.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미지만 첨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파일도 첨부할 수 있고 여기 마이크 버튼이 있는데 녹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녹취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회의하거나 뭔가 상담할 때 다 녹취해요. 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네, 제가 이 중에 몇 분은 녹취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거짓말입니다. 예. 원래 그래서 그렇게 녹취를 다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증거잖아요, 증거. 예. 그리고 제목 입력하고 태그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스마트폰의 에버노트를 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이렇게 쭉 나오고, 예. 여기서 이 눌러서 새 노트를 만드세요 써있죠.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탁 뜹니다. 그러면 이제 노트를 만들면 똑같아요. 제목 쓰고 태그 입력하고 파일 첨부하고 여기다 쓰고. 네. 첨부는 뭐 여기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예. 요거는 다 교환을 제가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 노트북 만드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사진도 첨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책에다 적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제 신문이 이제 왔는데 신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찍죠. 예전에는 오렸죠. 오려서 어디다 뭐 하세요? 스크랩 붙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스크랩 뭐냐면 웹서핑 중에 이 기사나 이 정보를 어떻게 따로 저장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즐겨찾기 해놓으시나요? 스크린샷해서 어디다 저장하세요? 그리고 사진첩에 그리고 나중에 안 보게 돼요. 네, 절대 안 보게 됩니다. 아마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신문 오려서 스크랩 해놓은 거 본 적 있어요? 나중에 자녀가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그때 아빠는 이랬다 그때 아마 펼치시지 거의 안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에버노트에 저장해도 안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검색할 때 걔가 가끔 튀어나와요. 네. 그러면 그때 쓰는 겁니다. 네. 그게 차이인 거예요. 안 봐도 돼요. 필요할 때 그걸 뽑아서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얘가 스크랩입니다. 스크랩. 첫 번째는 입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스크랩. 예, 여기서는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에버노트 웹 클리퍼라는 프로그램은 익스플로러에 없고 크롬 브라우저에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 그래서 브라우저 자체를 크롬을 쓰셔야 돼요. 예. 브라우저가 뭔지 아시죠? 설명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자꾸 하게 되네. 제가 교육을 열심히 잘 받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웹서핑을 하다가 이 내용 스크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코끼리 바퀴를 딱 누르면 이 페이지가 통째로 휙 나가갑니다. 에버노트로. 네. 텍스트는 텍스트, 사진은 사진, URL은 URL 다 통째로 다 옮겨가요. 네. 그럼 드러그하거나 뭐 캡처해서 어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튼 하나 땅 누르면 딱 가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네.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됩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돼요. 그런데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에 된다는 거. 크롬을 꼭 쓰셔야 되고요. 그럼 익스플로러 쓰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익스플로러 쓰신 분들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에버노트에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에버노트 보내기. 단 에버노트가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크롬 쓰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클리핑한 화면이에요. 여기 아까 그 홈페이지 똑같죠? 그러면 이제 커서를 가져다가 여기다 딱 치면 이거 수정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를 갖고 보니까 사진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파이어폭스랑 그다음에 웹클리퍼가 사파리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맥 쓰시거나 아니면 아이폰 사파리 쓰시는 분들은 웹 클리핑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공유하기를 눌러서 에버노트를 누르면 에버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는 웹서핑 중에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기 버튼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에버노트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패스할게요. 왜냐면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설명드릴까요? 네. 프리미엄 쓰실 거니까. 네. 프리미엄 쓰실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노트를 만들어서 직접 내가 적는 거. 두 번째는 잘라서 오리는 스크랩. 세 번째는 뭐냐면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조금 난해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난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자신에게 이렇게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메일을 지메일이나 뭐 한메일이나 네이버 이렇게 쓰시잖아요. 회사 메일 쓰시거나. 근데 에버노트에 가입할 때 본인 이메일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생성이 되는 순간 에버노트 메일이 또 하나가 더 생겨요. 에버노트 고유의 메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보내면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제 에버노트에 저장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아, 이게 바로 되시는구나. 아, 저는 진짜 어려웠는데 이게. 네. 이메일 주소가 좀 길긴 하지만 저장이 됩니다. 에버노트로. 에버노트에 노트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저장이 되는데 이메일을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받는 주소로 이걸 입력할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낼 때. 네. 그러면 제목에다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정한 노트북에 지정한 태그가 달려서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제목에다가 이걸 쓰면.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로 보내면 간다. 근데 단 프리미엄 사용자만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2013년도에 충남대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학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 아무튼 했는데 그때 충남대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받을 거예요. 레포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메일로 80명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메일로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다운받아서 폴더를 만들어서 다 집어넣고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스팸으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네. 스팸으로 들어가는 꽤 많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아무튼 좀 정리하기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메일 보내는데 그 네티켓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 이름도 안 써요.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는 메일들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놓은 게 뭐냐면 제 에버노트 이메일 주소를 학생들한테 알려줬어요. 일로 보내라고. 그리고 제목에다가 태그를 충남대 그리고 본인 이름 그리고 레포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이 보내는 모든 레포트 이메일이 저 메일로 오는 게 아니고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트북 지정까지 했기 때문에 충남대라는 노트북 안에 얘네들의 자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그에는 충남대 그리고 이름 태그 걸려있잖아요. 저는 뭘 안 해도 돼요. 정리를 안 해도 되죠.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에버노트를 딱 열면 쫙 들어가 있어요. 너무 편하죠.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저 노트북을 통째로 공유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제가 15주 동안 진행했던 교환도 거기 다 올려놓고 영상도 다 올려놓고 그리고 방학 때 예. 아무튼 그 제가 갖고 있는 음악도 거기다가 올려놔서 이렇게 서로 음악을 공유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예. 그렇게 예,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용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오셔서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네, 이건 그냥 참고사항인데 이거는 찍지도 마시고 적지도 마시고 이제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태그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영어 사람들이 쓰면 되게 좋겠죠. 이런 에버노트를 고객 만났을 때 붙였고 이렇게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썼던 그런 형태였고 여기 이제 미입금 있죠. 미입금. 네. 직장인의 노트북은 뭐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할 때 에버노트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네. 직원 이름들, 뭐 업무 중요도 뭐 이렇게 네. 업무 중요도는 뭐 A, B, C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단어로 그건 나만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쓸 수도 네, 있습니다. 학생들 저는 이거 학생들한테 많이 쓰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선생님 이름이나 교수님 이름, 과목명 제가 중학생 아이가 쓰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이가 이제 그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였는데 그때 다 이거 넘기는 거 보고 있잖아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뭔지 아시죠? 네. 근데 휴대폰 보는데 익숙한 이 UI가 보이는 거 에버노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총정리해 놓은 걸 에버노트에 저장해 놓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에버노트 쓰고 있는데 그 어머니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성우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고 대박이죠. 네. 그래서 뒤에 학생들이 쓰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한테 아니면 뭐 주변 분한테 알려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코칭하시면서 이런 것도 또 알려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노트북을 구성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뒤에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실 넣을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던 건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가 에버노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나누는 걸 좋아하거든요. 쪼개고 나누는 걸 좋아해서 몸은 못 쪼개고 있지만 하여튼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노트북을 250개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폴더를 250개 만들어요. 더 이상 못 만듭니다. 그게 한도예요. 한도. 네. 250개 끝이에요. 노트는 10만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24,000개 쓰고 있으니까 아직 뭐 8만 개 정도 남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노트가 5,000개, 10,000개 쌓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분류해봤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변에 만난 일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봤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프로세스에 딱 입각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쭉 지나가면 일이 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방식을 에버노트에 도입했어요.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노트북을 굉장히 잘게 프로세스화 시켜서 쓰고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10개, 20개 정도 써요.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요. 노트북을 하나 씁니다. 폴더 하나 쓴다는 거예요. 네? 이 에버노트 이 만든 창업자는 노트가 8만 개래요. 노트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8만 개면요 사람의 한 짓이 아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분류를 안 해놔요. 왜 안 해놨을까요? 어차피 검색하면 나오니까. 심플하게. 자, 인박스는 이제 받은 편집의 개념인데 처음에 에버노트를 실행해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뭘까요? 노트 만들기랑 검색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입력하거나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 그 만들어진 노트가 저장되는 곳이 첫 번째 노트북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첫 번째 노트북. 네, 그게 인박스 처음 생긴 노트북이니까 스크랩을 하든 뭘 하든 다 거기에 저장이 돼요. 그거를 저는 인박스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인박스. 예. 그러면
여기에 업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스크랩한 자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제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좋은 아이디어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게 다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데이터가 만약에 회사 공문이에요. 제 공문이 이메일로 날라온 걸 에버노트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없애는 거죠. 여기서 다 관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문을 봐야 되는데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지금 당장 못 봐요. 바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꼭 확인해야 되죠. 그런 노트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리컨펌이라는 노트북을 만들어서 일로 다 보내놔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밥 먹고 좀 시간이 남으면 여기만 열어봐요, 계속. 여기만 열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0으로 또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0이 안 되면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GTD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5분 내지 10분 안에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메일 잠깐 확인해서 포워딩 해준다든가 아니면 누가 전화 와서 강의장 빕니까? 그럼 바로 캘린더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투두라고 그러죠. 투두. 네? 태스크라고도 하고 투두라고 그러잖아요. 투두리스트. 네. 그럼 투두가 이거 들어오잖아요. 그럼 투두만 따로 보관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이런 이제 노트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투두가 아닌 일들이 있어요. 예? 이 업무는 업무인데 바로 처리가 안 되는 일들.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오래 걸리는 일. 예, 그래서 프로젝트 노트북으로 또 보내요. 데이터를. 예. 그럼 인박스는 계속 어떻게 돼요? 제로화가 되겠죠. 제로.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화를 시킬 노트북. 자, 인박스에 들어온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당장 볼 수 없으면 일로 재확인이 필요한 걸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할 일은 바로 할 일로 보내고,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넘겼어요. 근데 다 확인했고 할 일을 다 했고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 다 해결했어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여기다 놔두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한 곳으로 모읍니다. 여기로. 한 곳으로 다시 모으고 쓰레기통 같이 이렇게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 사실은 프로젝트는 좀 걸려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제로가 되고 여기 다 쌓이겠죠. 네. 그러면 몇 개 필요해요? 노트북이 5개, 5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쓰고 있어요. 제 거 캡처한 거예요. 일을 안 했죠. 네. 주말이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200 인박스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리컨펌 바로 확인이 어려운 것들은 일로 보내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여기 놔두고, 프로필 여기가 뭐예요? 아까 이거예요. 이거. 네,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던. 이거 다 넘어버렸네. 다음부터 한 번에 다 나오게 해줄 것 같습니다. 요거예요. 마지막에 쭉 깔려 있었던 게요. 예, 이렇게. 요것들이. 저는 분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해놨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영어를 절대로 잘하거나 좋아한다고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는 이유가 나중에 태블릿에서 그 에버노트 쓰다 보면은 노트북이 한글과 한글은 한글대로 영문대로 나오는데 제가 사람 이름으로 노트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람 이름별로.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좀 관리까지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노트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발자취를 다 저장해놔요. 그 사람이 언제 만났고 뭐 그런 것들을. 그런데 다른 노트북이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게 섞이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영어로 해놓은 거예요. 네, 절대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다
15년만 했죠. 네. 여기 넘버링 해놓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요거는 제 사명서예요, 사명서. 미션이라고 해놨죠. 네, 제 프로필이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식, 스크랩, 그 다음에 뭐였죠? 이메일, 네, 그리고 노트북을 구조화해서 프로세스 방식을 쓰는 방식까지 제가 했어요. 예. 뭐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예, 막상 써보시면은 더 쉬울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사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 그래야지 사용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열심히 입력했어요. 그러면 찾아봐야죠. 예, 에버노트에 찾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검색 키워드 방식이 있고 태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그러니까 단어를 입력해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 그 단어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 안에 그 단어가 있거나 텍스트가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걸 다 찾아내요.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단어를 입력하고 좀 가만히 기다리면 얘가 태그를 검색하겠냐 물어봐요. 그때 태그 검색이라고 누르면 그 단어가 태그로 입력되어 있는 노트만 찾아냅니다. 없으면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따로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단어 입력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물어봐요. 태그를 할래? 그냥 할래?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그 외에 검색창에 이런 거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찾아볼 수 있는 방식들도 있어요. 뭐 노트 생성 날짜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첨부된 파일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용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모르셔도 되고, 그래도 나 알고 싶다. 여기로 가시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인터넷 주소창에다 이거 입력하면 지금 보여드렸던 검색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bit.ly/에버노트 _search 찾으시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입력한 거 아니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주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페이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그 페이지를 여러분 에버노트로 스크랩 하면 돼요. 네. 갔는데 또 거기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네? 스크랩 배우셨죠?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에버노트 웹클리퍼. 네. 에버노트 웹클리퍼는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 이해되시나요? 네.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세요? 혹시 확장 프로그램? 아세요? 아시잖아요. 네. 모르시면 유튜브는 아시죠? 유튜브에 가셔서 한글로 그냥 에버노트 웹클리퍼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누가 찍어놨을 거예요. 안 찍어놨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설치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셔도 다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알려드릴 뿐이에요. 없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웠죠? 입력하기, 그 다음 뭐였죠? 검색하기. 이제 뭐예요? 그거 나누셔야죠. 그죠? 네? 나누면 커진다는 말을 듣고 전 열심히 나누다 보니까 제 몸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걸 나눴어요. 네. 자, 공유하기. 근데 참 그걸 나누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 졸리신 것 같아요. 일화가 있는데 이게 누가 제법 먹고 있는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라면 2개 먹거든요. 2개를 하나는 안 됩니다. 근데 3개는 아니잖아요. 2개 먹는다고 제가 2개밖에 안 먹어요. 근데 먹는 딱 정량이 2개인데 먹는데 제 아내가 와서 이렇게 한 입 먹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그만큼 모자라요 저는.
그러면 막 짜증이 막 나요. 진짜. 그러면 저는 그걸 놔두고 하나를 더 끓여주는 거는 안 귀찮아요. 그래서 끓여준다 그러면 괜찮다고 한 입만 먹으면 된다고. 그게 너무 그걸로 싸우거든요 저희가. 제 정량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공유하기. 자 이제 이거는 뭐 착한 경영이나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용진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저희 유광석 원장님도 이렇게 서로 뵙게 해드렸어요 제가. 네. 아무튼 그분 강의 들으면서 제가 여기 보이죠? 녹취 파일하고 녹취하고 사진 찍고 텍스트 타이핑 찍고 이게 막 열심히 필기했는데 아 이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 노트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노트 공개 링크 복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공유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요. 얘가 만들어줘요 그거를. 네. 그래서 저걸 딱 누르면 컨트롤 C 상태까지 딱 가요. 이해되세요? 컨트롤 C까지 복사하기. 그럼 그 컨트롤 C를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받은 사람이 그 링크를 딱 누르면 이 노트가 탁 열립니다. 그 사람 에버노트가 안 깔려 있어도. 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이렇게. 문자 캡처한 겁니다. 여기 네. 보냈죠? 그럼 이거를 화면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스마트폰을 캡처한 거 이렇게. 똑같죠? 네. 근데 만약에 받은 사람이 에버노트가 설치가 돼 있으면 위에나 아래에 에버노트 노트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거 딱 저장 누르면 통째로 그게 나한테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내용을 에버노트에 열심히 필기한 다음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요 링크를 붙여놓으면 다른 분들은 필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없어도 누군가는 꼭 필기 열심히 해서 저희 대학원 카톡방에 꼭 남겨요. 이거를 진짜로. 우리 그 학우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동기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노트를 지금 공유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노트. 그러면 노트북도 공유하고 싶어지죠. 통째로. 아예 공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계속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근데 얘도 조건이 있어요. 프리미엄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공유의 주체는 프리미엄 사용자가 돼야 되고요. 받는 사람은 프리미엄 사용자가 아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다면 한 명만 프리미엄을 결제하셔도 되겠죠. 회사라면 뭐 팀장이나 누가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노트북을 아까는 노트를 선택했는데 노트북을 선택하고 공유하기를 누르면 노트북을 공유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오케이 하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메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메일을 입력하면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날아가요. 초대장이 왔다고. 그런데 초대하는 사람마다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보기만 할 수 있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수정할 수도 있게, 너무 마음에 들면은 다른 사람도 초대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업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수정 권한을 주고, 네. 그리고 우리 회사 사람인데 타부서면 보기 권한만 주는 거죠. 싫다고 뭐 공유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웃자고 한 소리가 아무도 안 웃으셔서 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공유할 수 있다. 저는 공유한 노트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잖아요. 이 중에 요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강원도 평창에서 한의원을 하고 계신 저희 처 이모부랑 공유하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서로 편지도 주고받아요. 이모부도 아니고 처 이모부님이랑. 진짜예요? 네. 그래서 SSI가 손수익, KKM이 국이모. 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평창 거기 가거든요. 가면은 사진을 찍어주시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다 올려주세요. 이모부가. 그럼 저 다운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네와 누가 왔다가 뭐 공간이 그리고 뭐 이렇게 손을 주고 있어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마트 그룹이 있는데
그룹 단체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충남대 학생들이랑도 계속 노트북 공유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에버노트 사용법이었어요. 예.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일단 버티고 오셨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9시 한 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9시 5분. 쉬려고 했는데 쉬면 또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힘드셔도. 제가 강의하고 받고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한두 시간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 큰 차이가 없는데 한 3시간 넘어가니까요.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는 사람은 무릎이랑 목은 아픈데 그냥 원래 알고 있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받는 사람은 생소한 걸 받아들이니까 뇌를 막 쓰다 보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6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그 다음날 일을 못할 정도로 저 힘들더라고요. 완전 어려운 교육을 들었고요. 근데 오늘 혹시라도 그러실 것 같아서 사실 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워낙 또 스마트 하시니까 답변은 잘 안 해주시지만 스마트 하시니까 네. 자, 그러면 활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시겠죠? 네, 프랭클린 플래너.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 9.5년, 그 다음에 3P 바이는 4년 쓴 사람입니다. 네. 원래부터 디지털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써보고 불편함을 느끼면서 에버노트와 구글 캘린더로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뭘 했냐면 양면 스캐너를 사서 스프링을 전부 다 뺀 다음에 스캔을 다 했습니다. 10년치를 다 스캔했어요. 네, 다 엄청납니다. 여기 안 나오는 게 더 많아요. 네, 스캔했습니다. 보이세요? 2010년 .pdf PDF 파일로 변환해서 스캔을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의 모든 저의 행적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그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스마트폰 주시면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그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계속 넣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캘린더도 넣고 신분증 넣고 통장도 넣고 보안카드도 넣고 이렇게 보안카드도 넣고 하면 또 위험하지 않냐고 하는데 지갑에 있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털어갈 것도 별로 없고 그죠? 네.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 이런 식으로 네, 달력도 네. 요거는 이제 제 아들이 저한테 써준 생일 카드예요. 재작년에. 저는 제 나이에 생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인데. 여기 보면은 노트북 이름이 구준범이잖아요. 그죠? 구준범. 분명히 제 영어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준범이어서 저희 아들과 했던 그런 것 중에 작품스러운 거 있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요. 사진으로. 그리고 앞으로 저희 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어리니까 못 들려주는 것들 있잖아요. 또 놓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진 찍어놓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제가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넣어놨어요. 엄청 많이 넣었어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있어요. 네. 목소리. 가끔 카톡으로 보내요 저한테 목소리를. 그래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어린애와 담배를 피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담배를 피면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녹음한 이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증거. 두 번째는 이 귀여운 목소리가 이렇게 되겠죠.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평생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어서 이제 에버노트에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 5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걸고 쓴 감사일기가 있어요. 그걸 사진 찍어서 근데 이거는 제 몰스킨 노트북인데
여기다 이렇게 적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저희 행복한 아버지 모임에서 감사일기 쓰는 걸 배워서 그때 그날부터 바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안 쓴 지 지금 2달 됐습니다. 오늘부터 꼭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찍고 있으니까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리고 이제 책도 다 저 스캔 떠갖고 다 넣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사진. 근데 사진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져요, 양이. 이 사진에 익숙하신 분 계시죠? 네. 누가 계신지 알아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옆에 굉장히 작은 그릇에 야채 샐러드 다이어트 중에 이렇게. 네. 너무 근데 이 통이요 2만원 통이에요 사실은. 방울토마토가 한 20-30개 들어간 통인데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영수증도 여기 다 찍어놔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있지만 이 글씨를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국민카드 딱 치면 국민카드 영수증 쫙 나오겠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료 이미지를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정말 열심히 하신 걸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아무튼 네. 제가 700 몇 개인가 썼어요 글을 3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200 몇 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은 거의 매일 쓴 거거든요. 근데 4,800개 4,800 몇 개 쓰셔서 저는 이제 아무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부터. 네. 근데 이 무료 이미지를 많이 쓰게 무료 이미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마다 따로 에버노트에 다 저장해놨어요. 다시 쓸 때. 왜냐면 이걸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료 이미지 저장을 해놨고요. 그다음 제가 원래 강사였기 때문에 프로필이나 제안서를 미리 집어넣게 미리 저장해놓은 거죠. 그래서 교육 담당자가 저한테 프로필이나 강의 커리큘럼 보내달라고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네. 10초 내에 문자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딱 하고 어떻게 해요? 공유하기, 노트 링크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요. 사실 이것도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에버노트에. 그럼 이것만 해서 딱 보내면 이걸 누르면 상대방 휴대폰에 이게 딱 보이겠죠. 네. 이렇게 2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요거 누르면 제 영상이 막 나와요. 요거 누르면 설문지가 나오고 이거를 6시간 과정에 또 말씀 다 드릴 겁니다. 이거. 오셔야겠죠. 그죠? 네?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들어오시면 되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도 돼요. bit.ly/kkm0516 0516은 제 이메일 주소이기도 하고요. 아시죠? 0516이 무슨 의미인지? 네. 오늘이 5월 31일이잖아요. 아 6월 1일이구나. 며칠 전이었잖아요. 네? 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 이 안에 남기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다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170분이 저한테 글을 남겨주셔서 그 댓글 달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댓글 다 달았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대학원 수업 듣다가 필기한 내용이고 또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오네요.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공유해달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더 공유해주죠. 이렇게 나오죠. 녹취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6시간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쓰는 부분. 그리고 타이핑 치기 어려운 거는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통째로 에버노트에 저장해 놓는 거죠. 이렇게. 네. 이 글씨는 검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이제 쓰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글씨를 잘 써야지 돼요. 잘 쓰셔야 됩니다. 네. 발로 쓰시면 검색이 안 됩니다. 왼손은 되는데 발은 안 되는 걸로. 요거는 제가 패스하고 시간 관계상 코덴식 필기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코덴식 필기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쓰고 여기 노트를 정리하고 여기 키워드를 입력하고 요약을 하는 거. 여기서 제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키워드. 예. 요약도 중요한데 그 요약에서도 더 줄이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키워드를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뽑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에버노트가 생각나셔야죠. 그죠? 네? 에버노트. 자, 에버노트 키워드가 태그로 달면 되고요. 그냥 요약이라고 그냥 쓰면 되고 노트 정리하고 제목 쓰고 끝이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제목 쓰고 여기 내용을 이렇게 쓰고 그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죠. 이렇게. 코네시 필기법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네, 쓰기 나름이니까. 그게 단어장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거 그게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아까 코네시 필기법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그러면 또 노트를 열어서 오답 노트 쓰냐 그게 아니에요. 오답 노트라는 게 노트를 꼭 만드는 게 아니고 시험지에서도 틀린 게 있으면 그걸 풀어갖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사진 찍어서 뭐만 하면 돼요? 예, 태그에다가 오답 노트라고만 저장하면 되잖아요. 태그만. 그럼 나중에 오답 노트 검색하면 뭐가 나와요? 찍어놓은 사진이 다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그 더 디테일하려면 수학인지 뭐 영어인지 태그에다가 오답 노트 태그 달고 과목 태그 달고 기말인지 중간고사인지 뭐 그런 거 달고 그러면은 검색이 디테일해지겠죠. 그러면 시험 전날이나 시험 보는 아침 당일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만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중학생들은 이게 있으면 그거 안 보고 게임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여기다가만 이렇게 다는 거예요. 점근선 아세요? 점근선 방정식? 기억 안 나시죠? 네. 삼각함수 공식 다 기억 안 나시죠? 네. 쌀에다 쌀 넣으면 살고 뭐 그런 거. 네. 자, 뭐 이렇게 오답노트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다음 시간으로 제가 미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정보나 자료를 무조건 에버노트에 다 적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리고 검색하다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죄다 스크랩 하시고요. 클리핑 하시고 태그의 디자인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에요. 4번. 뭐냐면 매일 정리하시면 됩니다. 에버노트에 다 넣어놓으면 넣어놓지 않은 것보다 좋은데요. 메모의 달인들은 메모의 달인들은요 이렇게 여기다 예를 들어서 메모를 하잖아요. 메모를 하면 메모를 이쁘게 깔끔하게 하는 게 메모의 달인이 아니에요. 메모한 거를 그날 밤이나 아니면 중간에 다시 정리하는 걸 하는 게 메모의 달인인 겁니다. 네. 그게 달인인 거예요. 그래야 메모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컨텐츠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편집의 능력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잘 편집하고 관리하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권력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를 에버노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한 2, 3번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고 네. 양해해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모를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네,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용한 이유 3가지 말씀드렸고 입력하는 거는 3가지 그냥 노트 만들기, 스크랩, 그 다음에 이메일 구조하는 프로세스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고 검색은 그냥 검색어로 입력하면 선택하라고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노트 공유, 노트북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에버노트를 2010년도에 만났었어요. 10년인가 11년인가 만났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2007년에 결혼했고요. 에버노트 2010년에 만났고 저희 아이는 20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의 몇 배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한테 그것도 많이 과시도 했었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크는 걸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고 있을 때 들어가고 자고 있을 때 나오고. 네. 그러면서 뭔가 우울해지더라고요. 제 아내도 저랑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말에 가끔 낮에 있으면 제 아이는 저를 보면 울고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네. 너무 슬펐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누가 저한테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절실했거든요. 네. 그래서 죽었습니다, 지금. 임사체험을 했어요, 임사체험. 네. 2011년 2월이었어요. 3시간 동안 명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요. 진짜 죽는 것 같아요. 막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서를 줍니다. 유서를 씁니다. 죽음에 대한 몰입을 한 상태에서 유서를 쓰잖아요. 정말 절실하겠습니다. 왜 절실해지냐면 내 마지막 자취이기 때문에 절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쉬운 순간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러다가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유서가 주관식이 아니고 반객관식이었는데 항목이 있어요. 왜 죽었는지 막 쓰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그 항목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 책상에 제가 사고 싶었던 집, 벌고 싶었던 돈, 타고 싶었던 자동차를 붙여놓고요. 날짜도 적어놓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도 다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두 성취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실제 성취한 적도 있었고, 많이 성취했었고. 네.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게.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제 아들이 떠올랐는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고, 제 아들을 안아줘본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슬펐어요. 30분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울음이 멈출 때쯤에 뒤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저승사자가 서 계세요. 수의를 들고, 저는 그 수의를 입고 사자를 따라갑니다. 수의는 원래 입는 게 아니잖아요. 입혀주는 거죠. 죽었습니다. 근데 전 제가 입고 따라갔습니다. 관 뚜껑이 열려있고 관에 한 명씩 들어가요. 13명이 이제 관에 들어갑니다. 뚜껑을 닫고 또 닫고 제가 들어가는데 관이 좀 작아서 힘들었지만 하여튼 관에 들어갔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고 40분을 누워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풀려요. 네.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죽으러 가는 건데요.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뭐예요? 새로 사는 거죠. 그래서 관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새로 살게 된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순간에 남자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남자 얼굴. 션 아세요? 네.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최수종, 션, 인간 같지도 않은 그죠? 어떻게 아이 내서 혼자 봐요 남자가? 하루 종일. 네? 남자들 애 보라 그러면 그냥 보잖아요. 애를 보고 있으라면 보잖아요. 이게. 네? 이해 못하시는 남성분들은. 네. 근데 그 아이를 되게 잘 보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TV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자기가 애를 보고 아내를 외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관에서 떠올라서, 관 속에서. 그 장면이.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목요일이 되면은 제가 아이를 보고, 저는 할 수 있었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를 휴가를 보내줬죠. 2시에 들어온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애를 안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는 2시에 들어왔는데 그게 새벽 2시였어요. 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네. 저번 주와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지금 2주 동안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네, 아마 한 3, 4주 더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거 제 아들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고 아빠와 또 같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어서 그걸 양해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네. 대신 그거 지나면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꼭 약속을 지켜달라. 제 아들이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스마트워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시작이 에버노트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에게 스마트워크는 가족입니다. 네. 그게 제 목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툴을 배우겠다 이게 아니고 뭔가 그런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스마트워크나 에버노트를 할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워크를 배우셔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일 많이 하시잖아요. 더 하시려고요? 네?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시간을 줄이시고 그 남는 시간에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일을 하시는 게 저의 바람이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고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이죠. 네, 오늘이고 다음 주 넘어가면 다음 주 월요일은 현충일이 있으니까 잘 지켰으면 좋겠고 KAC 5기 여기 그래서 KAC 5기 원스톱 5기 과정이 화화 토토 이렇게 5기 6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로 쭉 가면 여기에 프로페셔널 이미지 업 과정이라고 저희 유호정 이사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좀 확장해서 다른 분야까지 한 게 다음 주 월요일과 그 다음에 제 거를 하나 뺐네요. 예. 11일과 13일입니다. 제 거는 스마트워크는 11일과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주로 가면은 강범구이사 기적의 NL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셜미디어 한가능 교수의 소셜미디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리고 목요일은 인생 설계사 양성과정 예, 그래서 최강석 대표이사님과 이경희 소장님, 최희정 소장님 그래서 목목 이렇게 사진 다 찍으셨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코치도 코치 끝나시고 이제 말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맨날 마지막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실제로 제 아들은 자고 있었고 저는 안 자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